안녕하세요. 버네TV 운영자 NC스입니다. 오늘은 2022년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준 해석례를 많이 챙겨봄으로 인해서 조금 더 신뢰성 있는 법리 해석이 좀 가능하고 여러가지 사례 위주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부를 하거나 실무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개인정보보호법의 2022년도에 공공기관 분야에 있는 표준 해석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www.privacy.go.kr 개인정보 포털 사이트에 가시면 이미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해당 그 주무부처에서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타이틀은 2022년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22년 공공분야 중심 표준 해석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공공분야 중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주로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례 조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같은 경우에는 특례 조항이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공공분야 중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가 한 33가지 정도 있습니다. 33가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인정보 표준 해석례에서 어떤 주의사항 같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법 표준 해석례는 조금 더 개인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해서 작성한 것이고요. 또 법조문이 약간 표현이 생략된 경우도 있고 또 약칭으로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개별 상황에 따라서 또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사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해서는 뭐 다른 법도 마찬가지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유권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나온 내용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해석하는구나 라는 형태에서 좀 표준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망자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렇죠. 우리가 실무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공부할 때는 우리가 이론상으로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하지만 실무를 할 때는 이런 사망자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개인정보로 보지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명확한 어떤 기준을 좀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해석으로 아마 채택을 한 것 같아요. 사망자에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려고 할 때 여기서 처리라는 것은 개인정보에 관련되어 있는 개인정보 업무 처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법 제2조의 처리라고 함은 수집, 이용, 제공, 검색, 편집 이렇게 하는 17개 항목을 이제 처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어를 읽어볼 때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여기서 그냥 사망자에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라고 그냥 텍스트 그 자체로만 그냥 읽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와닿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안내 가이드나 표준 사례 해설서를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냥 텍스트 그 자체로만 받아들이는 거지 그 텍스트 이면에 그 법조문 이면에 어떤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지 이걸 법리적 해석을 어떻게 하려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리라는 것은 개인정보법 2조에 얘기하고 있는 그 처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처리하려고 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이 됩니다. 자,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항에 따라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으셨죠. 살아있고 개인 여기서는 자연인을 얘기하는 거죠. 법인이 아니고 자연, 순수한 자연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근데 또 하나 더 뒷째 후단이 있죠.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하고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래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여기서 뭐 각 호에 따라서 이제 가명 정보도 이렇게 명시해 놓고 규정해 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했거나, 여기서 사망했거나, 이런 게 이제 사망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보는 자, 사망하는 것으로 보는 자, 이게 뭐예요? 예, 뭐 실종 신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설서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관계 법령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런 사망한 것으로 보는 자, 사망했거나 사망한 것으로 보는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망자 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앞에 원칙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적용이 되지 않지만, 그게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원칙적인 민감정보, 고의식별 정보는 뭐예요? 원칙적 수집 금지, 이렇게 적용이 돼 있죠. 그래서 뭐 원칙적이라는 표현들이 들어가면,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뒤에 이제 또 다른 뭔가 이렇게 또 예외적인 조항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런 표현 때문에 이제 이렇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들어갔죠. 그래서 봤더니 이제 뒤에 이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사망자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살아있는 유족의 정보, 여기선 또 뭐예요? 사망한 뭐 유족의 정보라 하더라도 살아있는 유족의 정보, 예, 뭐 그렇게 되면 뭐 이게 사망한 사람과 또 유족 간에 뭐 이런 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이제 계시고 또 형님이 계셨는데 부모님 돌아가셨고 거기에 따른 사망자 정보가 있는데 또 형님도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형님하고 부모님 관계가 뭐 예를 들어 어떤 인터넷에 막 노출이 됐다 이러면 개인정보법 위반이냐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사망자에 대한 정보와 유족은 유족인데 살아있는 유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는 정보 주체의 권리 주체가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유족의 정보로 접근하는 것이죠. 거기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살아있는 유족에 대한 정보는 이제 순수한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여기 적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고 안 돼서 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하고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망자에 관한 정보만으로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없더라도 그죠? 여기까지 또 끊어서 우리 생각해야 되겠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 수 있다면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이 될 수 있다. 그죠? 요 하나가 개인정보보호법 2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준 해석례를 보면서 우리가 좀 반복적으로 보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요번에 데이터 3법 개정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뭐 아까 그 앞전에 뭐 쉽게 결합해서 뭐 이렇게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좀 모호하게 느껴지니까 여기에 따른 또 다른 이제 타당성에 있는 관련 조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쉽게 결합한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그래서 개인정보법 제2조 1항 남목에 따라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그리고 개인을 알아보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그 입수 가능성, 정보를 어떻게 취득할 것이냐, 그런 가능성에 대한 결합에 필요한 다른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하여
이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고, 시간, 비용, 기술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는 현재의 기술 수준이나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시간이나 비용, 노력이 합리적으로 과다하게 수반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입수 가능성과 그 다음에 비용이나 시간, 노력에 과다하게 수반되지 않는 것, 그래서 기술들의 합리적인 고려, 시간, 비용, 기술에 대한 합리적인, 얼마나 쉽게 우리가 이렇게 입수할 것이냐, 이거 하고 또 시간을 많이 들여서 뭐 또 결합할 거냐, 아니면 또 비용을 많이 줘야 되냐, 또 기술이 굉장히 뭐 높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냐,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건 특별한 시간도 별로 필요 없고 비용도 별로 안 들어가고 그냥 시중에 지금 알려져 있는 기술로 결합하고 또 뭐 조금만 신경 쓰면 바로 입수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것은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그 주관적이고 뭐 할 수 있겠으나 이런 부분들을 딱 객관화 시켜서 이렇게 또 언급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을 해석할 때는 사회 통념상 또 판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판례라든지 사례들은 계속 꾸준히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